안녕하세요. 77세 된 박정래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결단을 내린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너무 극단적이었다고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도 제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의류 제조업을 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남편과 함께 작은 공장에서 시작해서 30년 넘게 열심히 일해서 제법 큰 회사로 키웠죠. 백화점에 옷을 납품하고 직원도 10명 정도 되는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2010년쯤 되니까 중국산 옷들이 워낙 싸게 들어오고 국내 의류업계가 점점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때 아들이 미국에서 IT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었는데 손주들 교육도 생각하고 우리도 노후를 여유롭게 보내고 싶어서 2012년에 회사를 매각하고 미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회사 매각으로 받은 돈이 당시 환율로 120만 달러 정도 되었어요. 한국 돈으로는 13억 정도 되는 큰 돈이었죠. 평생 모은 돈이니까 아껴 써야겠지만 그래도 손주들 교육에는 아낌없이 투자하자고 남편과 약속했습니다. 아들은 민수라고 하는데 IT 회사에서 일하면서 연봉이 12만 달러 정도 받고 있었어요. 며느리 제니퍼는 초등학교 교사로 7만 달러 정도 벌고 있었고요. 부부 합쳐서 19만 달러면 미국에서는 중산층이지만 아이들 교육비까지 생각하면 넉넉한 편은 아니었습니다. 손주가 둘 있는데 데이빗이 그때 5살, 소피아가 3살이었어요. 정말 사랑스러운 아이들이었죠. 저희는 아들 집 뒤쪽에 있는 별채에 들어가 살면서 월세로 1,500달러씩 내고 있었습니다. 처음 몇 년은 정말 행복했어요. 손주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하면서 따라다니고 저는 한국 음식도 해주고 한국어도 가르쳐주고 남편은 손주들과 공원에서 놀아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2015년쯤부터 며느리 제니퍼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별거 아닌 일들이었습니다. 제가 손주들한테 한국 과자를 사주면 아이들 충치 생긴다고 하고 한국어를 가르치려고 하면 영어 발음에 방해된다고 하고 그런 식이었어요. 그래도 며느리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있는 일들이라고 생각했죠. 문화 차이도 있고 육아 방식이 다를 수도 있고 말이에요. 하지만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제가 아이들과 놀고 있으면 엄마가 부르니까 들어가라고 하고 제가 아이들 학교 행사에 가겠다고 하면 할머니가 오시면 아이들이 부담스러워해요라고 하고 심지어는 아이들이 할머니보다 저희 부모님을 더 좋아해요라는 말까지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가족 화목을 위해서 참았어요. 남편도 며느리한테 미안한 일 있으면 안 되니까 조심하자고 하고 아들도 그냥 엄마 이해해 주세요라고만 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2016년에 큰 결정을 했습니다. 손주들 미래를 위해서 신탁 자금을 설정하기로 한 거예요. 미국에는 트러스트라고 해서 신탁 제도가 잘 되어 있거든요. 변호사를 통해서 취소 가능한 생전 신탁을 만들었습니다. 총 500만 달러를 신탁에 넣었어요. 제 전 재산의 거의 대부분이었죠. 데이빗과 소피아가 각각 18세가 되면 대학 등록금으로 쓸 수 있고 25세가 되면 나머지 돈을 받을 수 있도록 설정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며느리가 고마워할 줄 알았어요. 아이들 미래가 보장되는 거니까 말이에요. 실제로 처음에는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며느리의 태도는 더 나빠졌습니다. 신탁 자금이 있으니까 이제 저희를 더 우습게 보는 것 같았어요. 어차피 할머니 돈은 아이들 거니까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2018년에 남편이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30년 넘게 함께 살았던 남편을 잃고 이국 땅에서 혼자 남게 된 거예요. 그런데 며느리는 남편 장례식 때도 자기 일정 때문에 바쁘다고 하고 아들도 회사 일 때문에 자꾸 자리를 비우고 정말 외로웠습니다. 그 후로 제가 더 의지할 곳은 한인교회밖에 없었어요. 일주일에 3번씩 나가서 다른 할머니들과 이야기도 하고 자원봉사도 하면서 마음을 달랬죠. 그런데 2019년부터는 아예 노골적으로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추수감사절에 며느리 부모님만 초대하고 저는 빼더라고요. 어머님은 한국 음식이 더 입에 맞으실 것 같아서라고 변명하면서 말이에요. 크리스마스, 이스터, 생일 파티까지 모든 가족 행사에서 저만 빼더라고요. 손주들도 점점 저와 멀어지고 할머니보다 그랜마가 더 재미있어라고 하는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 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혼자 별채에서 지내는데 며느리는 할머니가 바이러스 옮길 수 있으니까 따로 계세요라고 하더라고요. 손주들도 못 만나게 하고 식사도 따로 하게 하고 정말 감옥에 갇힌 기분이었습니다. 그래도 계속 참았어요. 손주들 생각 때문에요.
제가 문제를 일으키면 아이들만 힘들어질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작년 2023년 크리스마스에 정말 참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12월 20일쯤 되었는데 며느리가 갑자기 저한테 와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머님,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저희 부모님만 모시려고 해요. 할머니 몫까지 준비하기가 너무 번거로워서요. 어차피 할머니는 한국 음식을 더 좋아하시잖아요. 그 순간 정말 머리가 하얘졌어요. 8년 동안 참고 참았는데 이제는 아예 가족 취급도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날 밤 잠을 못 자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제 돈으로 손주들 미래를 보장해 놨는데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정말 화가 났어요. 다음 날 바로 변호사한테 연락했습니다. 신탁을 철회하고 싶습니다. 라고 했죠. 변호사가 정말 확실하신가요? 한번 철회하면 다시 설정하기 어려워요.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네, 확실합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12월 23일에 공식적으로 신탁 철회 서류에 사인했어요. 500만 달러가 모두 제 계좌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이브 아침에 아들과 며느리를 불러서 말했어요. 민수야, 제니퍼야. 나는 어제 신탁을 모두 철회했다. 500만 달러가 모두 내 돈으로 다시 돌아왔어. 너희가 나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나도 더 이상 너희 가족을 위해 돈을 쓸 이유가 없다. 그때 며느리 얼굴이 정말 하얘지더라고요.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저는 말을 끊고 계속했어요. 오해가 아니야. 8년 동안 당한 일들이 오해야? 크리스마스에도 나만 빼고 하는 게 오해야? 아이들한테 할머니보다 외할머니가 더 좋다고 말하는 게 오해야? 아들이 그제야 엄마 진정하세요. 이야기해 봅시다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민수야, 너도 마찬가지야. 8년 동안 아내가 나한테 어떻게 하는지 알면서도 그냥 넘어갔잖아. 나는 더 이상 이런 대우 받으면서 살고 싶지 않아. 며느리가 갑자기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 생각해 주세요. 아이들 교육비는 어떻게 해요? 그때 저는 정말 시원했어요. 지금 와서 아이들 교육비 걱정이야? 그럼 그동안은 왜 나한테 그렇게 했어? 그 후로 일주일 동안 며느리가 매일 저한테 와서 사과했어요. 아들도 엄마 말씀이 맞다면서 사과하고 손주들도 할머니 미안해요 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신뢰가 한번 깨지면 다시 회복하기 어려워요. 더군다나 8년 동안 쌓인 상처를 어떻게 쉽게 잊을 수 있겠어요? 올해 1월에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 아파트를 구해서 나왔습니다. 가든 그로브에서 조금 떨어진 곳인데 한인들이 많이 사는 동네예요. 월세는 2,200달러로 조금 비싸지만 저만의 공간이 있어서 좋아요. 지금은 한인 노인센터에서 자원봉사도 하고 한국 요리 교실도 다니고 정말 자유롭게 살고 있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가끔 연락해서 엄마 신탁 다시 해주세요라고 하는데 저는 내가 존중받는다고 느끼면 그때 생각해 보겠다고 말해요. 손주들도 이제 할머니의 소중함을 알겠는지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저한테 와서 한국어도 배우고 가요. 며느리도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서 존댓말도 쓰고 정중하게 대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신탁을 다시 설정할 생각이 없어요. 제가 살아있는 동안은 제 돈으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거든요. 최근에는 한인 교육 장학재단을 만들까 생각하고 있어요. 어려운 한인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거죠. 제 돈이 진짜 필요한 곳에 쓰였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제게 할머니 너무 심하게 하신 거 아니에요? 라고 하세요.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평생 모은 돈인데 왜 무시당하면서까지 써야 해요? 나이가 들수록 느끼는 건데 돈보다 중요한 게 존중이에요.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서로 존중하지 않으면 진짜 가족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해요. 아무 눈치 안 보고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고 있어요. 한국 친구들한테 화상통화도 하고 한인 교회 할머니들과 여행도 다니고 제 인생을 제가 주도하고 있어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참을 필요는 없어요. 특히 우리 시니어들은 젊은 사람들한테 무시당하면서 살 이유가 없어요. 돈이 있으면 그 돈으로 존중받을 수 있는 곳에 쓰세요. 베풀려면 고마워할 줄 아는 사람한테 베푸세요. 그게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저는 지금도 아들과 며느리, 손주들을 사랑해요. 하지만 그 사랑은 이제 조건부가 되었어요. 저를 존중해주고 진짜 가족으로 대해줄 때만 베풀겠다는 거죠.
며느리는 이제 저한테 연락할 때마다 어머님이라고 정중하게 부르고 명절 때마다 어머님도 함께 하시죠라고 정식으로 초대해요. 아들도 아내한테 엄마한테 잘해라라고 말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손주들이 가끔 할머니 우리 대학 갈 때 도와주실 거죠? 라고 물어봐요. 그럼 저는 할머니가 진짜 필요할 때 도와줄게. 하지만 그건 할머니가 정하는 거야 라고 말해요. 사실 마음 한구석으로는 손주들이 안쓰러워요. 아이들 잘못도 아닌데 이런 일에 휘말려서 말이에요. 하지만 이것도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걸 배우는 기회죠. 지난달에는 정말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데이빗이 저한테 와서 할머니 제가 한국어 공부 열심히 할게요. 할머니한테 한국어로 편지도 써드릴게요 라고 하더라고요. 16살 손자가 할머니 비위 맞추려고 그러는 거예요. 소피아도 할머니 저 한국 음식 배우고 싶어요. 김치 만드는 법도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하고요. 아이들이 이제야 할머니의 가치를 알아가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서두르지 않아요.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변화인지 지켜보고 있어요. 돈 때문에 하는 행동이 아니라 진심으로 저를 할머니로 받아들이는지 말이에요. 요즘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저를 신탁 할머니라고 불러요. 처음에는 좀 부끄러웠는데 지금은 자랑스러워요. 다른 할머니들도 정내 언니 잘했다면서 응원해 주세요. 특히 비슷한 처지에 있는 할머니들이 저한테 조언을 구하러 와요. 우리도 자식들한테 무시당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라고요.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해요. 돈으로만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먼저 대화를 시도해 보시고 그래도 안 되면 단호하게 행동하세요. 우리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지금 제 통장에는 500만 달러가 그대로 있어요. 매달 이자 수익만으로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어요. 그 돈으로 뭘 할지는 천천히 생각해 보려고 해요. 한 가지 확실한 건 다시는 함부로 베풀지 않겠다는 거예요. 베풀더라도 제 조건에 맞는 사람한테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베풀겠어요. 얼마 전에 한국에 있는 동생한테 전화했더니 누나 그래도 가족인데 너무 심하게 한 거 아니야?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가족이면 가족답게 대접받아야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함부로 해도 된다는 건 아니야 라고 답했어요. 미국에서 살면서 느낀 건데 여기는 개인의 존엄성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요. 나이가 많다고 무조건 참으라고 하지 않아요. 자기 권리는 자기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죠. 저도 이제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려고 해요. 77세지만 아직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요. 한인 후배들한테 사업 조언도 해주고 한국 문화를 알리는 일도 하고 제 경험을 나누는 글도 써보고 싶어요. 무엇보다 제 자신을 위해서 살고 싶어요. 남편 없이 혼자 사는 게 외롭긴 하지만 아무 눈치 안 보고 사는 게 이렇게 자유로운 줄 몰랐어요. 어제는 한인타운에서 옛날 친구를 우연히 만났어요. 한국에서 같이 사업하던 친구인데 5년 전에 미국으로 이민 왔대요. 그 친구도 며느리 때문에 고생한다면서 제 얘기에 공감하더라고요. 정래야, 내가 용기 있게 행동해서 다른 할머니들도 힘을 얻고 있어. 우리 나이에도 당당하게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줘서 고마워.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뿌듯했어요. 제가 한 일이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는구나 싶어서요. 지금 저는 매주 화요일마다 한인 노인센터에서 존엄한 노년 살기 강의를 해요. 제 경험을 바탕으로 노년에 어떻게 자존감을 지키면서 살 수 있는지 이야기하죠. 매번 30명 정도 오시는데 다들 열심히 들어주세요. 특히 며느리나 사위와 갈등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와요. 우리도 정래 선생님처럼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할 수 있어요. 용기만 있으면 돼요 라고 답해 드려요. 물론 제가 선택한 방법이 모든 분에게 맞는 건 아니에요. 상황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경제적 여건도 다르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건 자신을 존중해 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며칠 전에는 데이빗이 저한테 와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할머니, 제가 그동안 할머니를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제야 할머니가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걸 해주셨는지 알겠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좀 누그러지더라고요. 아이가 이제 철이 드는구나 싶어서요. 소피아도 요즘에는 저한테 와서 숙제도 보여주고 학교에서 있었던 일도 이야기해주고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지내려고 노력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조심스러워요. 한번 실망한 마음이 쉽게 회복되지 않거든요. 아이들이 진짜 변했는지 아니면 돈 때문에 그러는 건지 아직 확신이 안 서요. 며느리는 이제 저를 만날 때마다 굽실굽실해요. 어머님, 오늘은 뭐 드시고 싶으세요? 어머님, 몸은 어떠세요? 어머님, 필요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처음에는 기분이 좋았는데 지금은 좀 어색해요. 너무 과하게 하니까 오히려 부자연스러워요. 그냥 평범하게 진심으로 대해줬으면 좋겠는데 말이에요. 아들은 요즘 저와 둘이 있을 때 자주 사과해요. 엄마, 제가 그동안 너무 둔했어요. 아내가 엄마한테 어떻게 하는지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어요. 저는 이제라도 알았으니 다행이다라고 말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아직도 서운해요. 아들이 진작 나서서 중재했다면 이런 일까지는 안 갔을 텐데요. 하지만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이고 앞으로 어떻게 지낼지가 더 중요하죠. 요즘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건 한인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이에요. 한국어도 잘 못하고 한국 문화도 모르는 2세, 3세 아이들에게 한국의 전통과 역사를 가르치는 일이에요. 제가 가진 경험과 지식 그리고 자금을 활용해서 의미 있는 일을 해보고 싶어요. 손주들만 생각할 게 아니라 더 많은 한인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거든요. 지난주에는 한인 청소년센터 이사장님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정례 여사님 같은 분이 도와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거예요. 아이들한테 살아있는 역사를 들려줄 수 있잖아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보람을 느꼈어요. 제 인생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니요. 앞으로 제가 어떻게 살지는 아직 정확히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다시는 누구한테든 무시당하면서 살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비슷한 처지에 계신 다른 분들에게 용기를 드리고 싶어서예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손주들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참고 살 필요는 없어요. 우리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고 당당하게 살 권리가 있어요. 물론 가족 관계를 완전히 끊자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일방적으로 베풀기만 하고 무시당하는 관계라면 과감하게 바꿔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500만 달러를 철회한 건 복수가 아니에요. 제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아요. 혹시 저를 보고 너무 극단적이다, 가족인데 그렇게까지 해야 했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8년 동안 참고 참았던 제 입장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한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는 건 옳지 않아요. 특히 평생 고생해서 가족을 위해 희생한 어른을 함부로 대하는 건 더욱 안 되죠.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해요. 아무도 제게 함부로 하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고 있어요. 이게 진짜 자유로운 삶이구나 하는 걸 77세에 처음 깨달았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우리 시니어 여러분, 당당하게 사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누구한테든 무시당할 이유는 없어요. 베풀고 싶으면 베푸되 조건 없이 베풀지는 마세요. 최소한의 예의와 존중은 받으면서 베푸세요. 그게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용기를 가지세요. 변화는 용기 있는 자에게만 찾아와요. 저처럼 극단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도 모두 존중받으면서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77세인 저도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는데 여러분은 못할 것도 없잖아요. 감사합니다.